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또 튼튼한 물건까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대표님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올 10월 달에 10월 24일 날 법 시행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개정안이 10월 24일 날 시행이 되는데요. 이 시행 개정안과 그리고 이런 어떤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4월 23일 공포된 이후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기존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간주해 재계약 시 5% 상한 적용을 받게 되며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5% 인상 상한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잇따른 규제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놓고 정작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처벌 강도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장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에서 만나보셨듯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었다가 현재로서는 혜택을 축소시키는데 그걸 법 시행을 강행하면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9년도 4월 5일 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됨으로써 4월 23일 날 개정법이 공표가 됐고요. 한 열흘 남았죠.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10월 24일 날 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의 이 법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사업자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5% 인상에 대한 상한 적용 시점 기준입니다. 자, 자세한 거는 뒷페이지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5% 인상 상한을 유지하라는 법 개정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기존의 1,000만 원의 과태료에서 3,000만 원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의 혜택 축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자, 임대료 5% 인상 상한 적용 기준인데요. 최초 임대료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0월 24일 이후에부터 등록하는 임대주택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임대 등록 후 첫 계약 기준 차기 계약 시 5% 상한 적용을 시켰는데 개정 후에는 등록 시점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 임차인과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기 계약 시에 5% 상한을 적용시키겠다. 자, 이거를 좀 편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10월 24일 이후부터입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의 계약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새로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 이 금액이 기준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나 같은 경우에는 5%의 적용을 안 받고
또 역으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5%의 상한 적용을 못 받은 상태에서 금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첫 계약 금액이 기준이 돼서 그 다음부터 5%에 대한 상한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 법시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 임차인의 임대 기간의 어떤 조건 자체를 인수받으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차기로 연장이 되었을 때 기준 자체를 이 금액에서 5%에 대한 상한 적용을 매기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이 10월 24일 등록하는 임대주택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초 임대료 판단 기준에 대한 법 개정안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전에 의무 기간이 종료 시에는 5%의 상한 제한 없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료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5% 제한 없이. 근데 법 개정 내용을 보시면 의무 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 임대주택의 등록을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5%의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단기가 4년, 장기가 8년 이 의무기간을 마쳤을 때는 상한 적용을 안 받았지만 개정법에서는 이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라도 등록을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5%의 상한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법으로서 자, 10월 24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료 증액 5%의 상한 적용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 적용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분 자체인데요. 자, 임대 의무 기간 그리고 임차인에게 임차를 안 주고 임대인이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도를 하거나 등등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기존의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도 여수의 어떤 시청자분께서 남편 명의와 본인 명의로 했다가 취소를 함으로써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던 상담 사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앞으로는 10월 24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도 과태료 상향적을 받아서 과태료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라는 부분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꼭 필독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의 축소 그리고 규제 속에서도 우리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9월 말까지의 아파트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가격 향방을 보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지금 꺾여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이 0.06%로 9월 말 기준으로 상승이 됐고요. 자, 지방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축소 아니면 유지로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8 그리고 지난주에 0.07 미비하게 축소가 됐지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택시장에 있어서 전세 수요에 대한 가격 지수 변동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9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0.03%가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매가도 밀어 올린다는 얘기죠.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8로서 유지되는 모양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유지됐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7로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자, 대기 수요가 맞는 거죠. 여러 정책들, 공급 정책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등 모든 정책들이 전세 수요의 대기 수요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9월 말 현재, 지난주 현재 서울과 수도권별로 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에 있어서 순위별로 한번 매겨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9월 말 현재 지금 보시면은 양천구와 강남, 그리고 송파, 서대문, 영등포, 마포 순으로 지금 주간 변동률의 상승률이 순위가 매겨졌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중소형 평형단지 위주로 매매가 거래가 활발합니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와 6단지, 9단지, 13단지 정밀 안전진단이 신청이 되었고요. 또 10단지 안전진단 비용 모금 활동 등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목동 지역 위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라는 부분과 특히 또 이 중에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연희동 북가전 일대의 신규 단지의 입주의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수요자 매수 증가가 추세로서 특히 홍은동과 홍제동의 일부 재건축 단지, 진행 단지들의 매수자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주택시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수도권, 경기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성북역 L 쇼핑몰 개장과 그리고 기흥구에 들어오는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 호재 등으로 용인 수지구에 대한 주택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용인 지역 개발 호재로 매도 호가와 큰 상승하면서 매매가 전체가 지금 상승하는 용인 수지구의 주택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원 지역 영통구입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가 있죠. 신분당선 예정인 이의동과 GTX C노선 망포동 인근의 매매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고요. 또 경기도청 신청사 그리고 경기도 한국은행 경기본부 여러 관공서와 테크노밸리 컴퓨터센터까지 들어오면서 중소형의 평형대가 매물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추후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역적인 개별적으로도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늘 이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